신탁고수 오인표입니다.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신탁된 부동산과 거래를 하다가 큰 금액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올려놓고 신탁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요. 실제 신탁은 그러진 않습니다. 신탁은 만사가 그렇지만 신탁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신탁고수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탁고수는 신탁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7, 8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주인은 누가 됐을까요? 임대인은 누가 됐을까요? 원래는 중개사는 시행사, 결국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 주체를 임대인으로 하자고 했죠. 저는 절대 못한다. 딱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겠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탁회사는 자본금이 현재까지 아주 튼실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평대에 있으면서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살게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과 거래를 한다. 그러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신탁회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신탁회사를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넣으시면, 아니면 임대인을 위탁자로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신탁 사실 확인서를 끊어준다면 바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신탁은 법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있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를 같이 임대인으로 넣으시면, 매도인으로 넣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활용해서 훨씬 좋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탁된 부동산은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등기 소재를 하면 해당 신탁이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 누군가 계약 체결할 때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자산 승계 신탁, 즉 증여 신탁이나 상속 신탁이나 단순한 부동산 관리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탁되지 않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신탁회사가 소유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의 본질, 신탁 재산에 대해서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소유권은 100% 신탁회사에 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 여기 주의할 점, 신탁의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조금은 조심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하게 꼬인 신탁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신탁회사가 수탁자라고 하면 그럴 위험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사겠다 아니면 임차인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했을 때 거래 상대방을 신탁회사의 신탁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탁회사를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에 넣어버리시면 오히려 더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더 안전한 그런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